이번 시간에는 분별할 변이죠. 또는 켈체자입니다. 분별할 변, 켈체자를 모양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례번입니다. 분별할 변, 밭전이죠. 밭에 있는 채소나 과일들을 한꺼번에 따는 건 아니죠. 잘 익은 것 순서대로 분별해 가면서 차례대로 수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별할 변, 밭전, 밭에 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차례로 순서대로, 익은 순서대로 수확을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뿌릴 파자입니다. 차례번이죠. 손수변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뿌린다는 거죠. 벽실을 파종을 한다. 여러 가지를 뿌릴 때 순서에 준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뿌리게 되면 뿌리지 않는 곳에는 없고 뿌린 곳에는 여러 번 겹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골고루 뿌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순서대로 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릴 파자가 되겠습니다. 3번 깊을 오자입니다. 또는 따뜻할 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풀이를 해보면 진면입니다. 진면이죠. 위에 점주가 없으면 덮을맥입니다. 진면은 초가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윗부분을 따서 진면, 덮을맥은 무엇을, 예를 들어서 천으로 그릇을 덮게 되면 이렇게 늘어지겠죠. 그래서 덮을맥이 됩니다. 그래서 진면과 덮을맥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진면, 켈체, 분별할 변, 큰데입니다. 집에서 크게 분별하는 것은, 그러니까 크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곳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깊은 곳에 보관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넣으니까 따뜻하겠죠. 그래서 따뜻할 욱, 깊을 오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실입니다. 여기서는 다는 모두 다, 모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별할 변, 마음심이죠. 마음을 모두 안다는 것은 아니죠.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개성, 주변 환경 등등, 그러죠. 단지 그 사람의 외형상 나타나는 인상만을 가지고는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진 여러 가지의 사항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5번 떠물반 성시반입니다. 이때는 물수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떠물반으로 학습을 해야 기억하기 쉽겠죠. 차례번이죠. 차례번. 물을 차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떠물입니다. 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씻어서 나오는 물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할 때 떠물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말인지 모르겠지만 숭늉으로 대용해서 먹었죠. 과거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배고픔을 달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물을 순서대로 뭡니까? 걸러내는 것은 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물반, 성시반가 되겠습니다. 6번째, 우거질 번입니다. 초두머리죠. 초두머리입니다. 차례번이죠. 풀이 차례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거질 번자가 되겠습니다. 숲이 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사죠. 풀이 굉장히 많으면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거진 상황이라는 얘기죠. 우거지지 않으면은 이게 빈동산이 보이겠죠. 빈동산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거질 번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울타리 번자입니다. 우거질 번 물수변입니다. 우거진 곳에 자주 물을 줄 수 있는 곳은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집 안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집 그림이 주변에 집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죠. 가까운 것이니까 세수물이나 사용하고 있는 물을 울타리 주변에 물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 보면은 식물이나 꽃 등을 많이 심죠. 여기서 물을 자주 주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곳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물이 생기면은 울타리에 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거진 곳에 물을 자주 주는 곳은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타리 번 8번 강이름 반입니다. 강이름 반 돌석이죠. 차례 번입니다. 돌이 차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내과보다는 큰 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이름 반이 되겠습니다. 돌이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이름 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슬펄욱 한알로자죠.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심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쓰여 있는 글자를 말하죠. 정자는 마음심이죠. 이 마음심이 좌측에 어떤 한자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땐 변형되어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심. 클 오자죠. 마음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한탄한다 또는 굉장히 슬픈 일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슬플욱 한알오, 이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훈과 음이 두 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할 변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구분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형 풀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글자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각골문이나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를 최대한 배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골 문자나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차례번이라고 했을 때 이 한자의 1번 이 한자에 주어진 글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학습하는 것이 2023년형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번입니다. 밭전이고 분별할 변이죠. 밭에서 나는 식물은, 곡물은 분별해서 한다니까 차례대로 수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덜 익은 것은 며칠을 연기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수죠. 차례분입니다. 손으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뿌린다는 얘기죠. 골고루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릴 파. 세 번째 기풀로 따뜻할 우입니다. 진면, 켈체, 분별할 변이죠. 근데입니다. 집에서 크게 분별하여 보관하는 것은 깊은 곳에 있다. 깊숙하게 보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풀로, 깊으면은 따뜻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기풀오 따뜻할 욱 되겠습니다.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다실입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전부,
전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할 변 마음심이죠.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모두를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뜨물반 성시반인데 여기서는 물수 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뜨물반으로 학습하는 것이 기억 저장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수 차례번이죠. 물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붓는 것은 뜨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뜨물, 살을 씻고 난 후에 조금 진한 어떤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뜨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뜨물반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뭡니까? 이삭 하나라도 쉽게 버리지를 않습니다. 불과 3, 4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물반이었고, 여섯 번째, 풀이 우거질 번이죠. 초두머리. 초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풀초죠. 풀초인데 이 글자 사람의 머리 부분에 사용되어진다. 맨 위에 있죠. 사람의 머리 부분에 사용된다 해서 초두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초입니다. 풀초. 풀초가 차례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거진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거질 번이 되겠습니다. 풀이 차례대로 나 있는 것처럼 꽉 차 있는 것은 우거진 곳이다. 그래서 우거질 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울타리 번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이 우거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자주 준다. 물을 많이 공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주변에 꽃을 심거나 아니면 채소 종류, 그렇죠? 채소 종류, 간단한 채소 종류를 성장시켰죠. 재배했습니다. 해서 물을 자주 준다는 거죠. 강이름 반 8번, 돌석 차례번. 돌이 마치 차례로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조그마한 냇가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큰 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이름 반자가 되겠습니다. 강이름 반. 마지막으로 설펄욱 한알오죠.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심변 클로자죠.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탄스럽다 해서 한알오 또는 마음이 슬프다 해서 설펄욱이 되겠습니다. 설펄욱 한알오.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훈과 음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